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배달 갔다가 욕먹은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다행히 배달 거지라는 분들도 본 적이 없고 큰 트러블은 없었어가지고 가끔 저도 픽업지 식당에서 조금 이제 짜증나는 경험을 한 적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일을 부풀리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냥 제가 참고 속으로는 욕을 하죠. 왜냐면 배달기사는 그 피크 시간이 되게 짧은데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해야 버는 구조인데 보통은 이제 물어보거든요. 혹시 몇 분 걸려요? 보면은 조리 완료 시간이 떠요. 배민이나 쿠팡 보면 이때쯤 음식이 완료된다고 뜨는데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립니다. 내가 먼저 빨리 온 거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한참 동안 안 나오는 식당들이 있어요. 막 밀려가지고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은 솔직히 물어보게 되잖아요. 아직 20분 뭐 더 걸릴 것 같아요. 뭐 3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런 데도 있기도 하고. 그거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물어보면 또 되게 싫어하는 식당들이 있어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씹어버리던가 물어보지 말고 그냥 저기 가서 기다리라고 되게 냉담하게 얘기하고 그런 식당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당은 제가 몇 군데 기억을 하고 있는데 콜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지만은 콜이 많을 때는 굳이 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식당들이 있죠. 극소수기는 한데 저도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면은 가게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안 좋지 않을까. 배달 기사들이 콜이 없을 때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잡겠지만은 콜이 많을 때는 굳이 저기 조대 한번 가면은 막 10분씩 15분씩 걸리고 거의 누가 가겠어요. 저희 동네에도 치킨 가게들이 있어요. 입소문이 자자해가지고 제가 저번에 갔더니 기사가 5명인가 6명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역시나 그렇구나 했더니 다른 기사분도 자기도 여기는 조대에 안 걸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사들은 이제 다 알거든요. 자기들끼리도 단톡방도 있기 때문에 공유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좀 계속 반복되면은 나중에 이제 기사들도 픽업을 좀 꺼려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무래도 좀 점주분들 심정도 이해는 하는데 못 뺄 것 같으면은 조금은 좀 컨트롤을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 고객 입장에서도 음식 시켜놓고 한 2시간 있다 오면은 배달 기사가 그렇게 기다릴 정도면은 손님은 얼마나 더 기다리겠어. 또 한 군데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토바이 장거리로 막 3km, 4km, 5km 막 3개씩 묶어가 버리면은 뭐 나중에 받는 데는 1시간은 걸려서 받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식당 분들도 약간 그런 걸 컨트롤 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리대기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드려도 될까요? 그 조리대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라이더 입장에서는 어플에 어느 정도 때 음식이 나온다라는 게 떠요. 그 시간에 나오면은 업주님이 조리 완료를 누르고요. 근데 라이더 입장에서는 열받는 게 나오지 않았는데 조리 완료가 돼 있는 상태가 정말 분노스러운 일이거든요. 조리 완료라는 거는 사장님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근데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나는 이 음식이 식기 전에 면이라면 불기 전에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갔더니 안 돼 있으면 화나잖아요. 보통의 중국집들이 이런데 아무래도 면을 다루다 보니까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도착을 하면은 주방 이모가 라이더님 오셨으니까 면 삶아주세요. 이게 거의 뭐 단골 멘트거든요. 그런 게 좀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라이더들도 이 자영업주와 상생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속 시간보다 뭐 5분 길게는 10분까지도 뭐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기다려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리 완료를 본인이 눌렀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명백한 기만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업주님이 보신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깨끗한 조리 완료 버튼 클릭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 부분은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조리 완료하면 포장을 하고 있는 그때 누른다던가 포장이 다 된 다음에 누르거나 뭐 그러면 좋겠는데 음식 만들고 있는데 눌러버린다던가 가서 보면 조리 완료 떠가지고 허겁지겁 빨리 가야겠다 조리 완료돼 있네 약간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저는 뭐랄까 손님분들이 최대한 음식을 좀 빨리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서 조리 완료돼 있으면은 빨리 허겁지겁 가는 편이거든요. 막상 갔는데 안 나와 있어. 근데 심지어 5분인가 10분도 기다려야 돼. 그러면은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조리 완료 눌러져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들어갔거나 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좀 은근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것도 좀 굉장히 라이더분들이 또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뭐 음식이 밀려서 그런 거는 약간 이해한다. 저도 조리 완료 같은 경우는 본인이 누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도 좀 기만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까 이야기 해주셨는데 왕배님이 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생은 힘든 걸까요? 서로?
업주님과 상생. 일단 업주님과 상생을 위해서는 시스템이 우선이다. 손님은 모르겠지만 업주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탁자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가 잘못인지는 알지만 당장 눈앞에서 재촉하고 있는 사람이 배달기사고 마주치고 있는 사람들끼리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댓글도 있는데 야, 플랫폼이 이간질하는 거다. 노동자들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본인들은 뒤에서 돈만 뽑아 먹는 거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은 그런 지금 환경이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생은 우린 하고 싶어도 시스템이 도와주지 않는다. 이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배달 관련된 영상들 보면 상생 이런 제목들이 많더라고요. 예. 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업주분하고 배달하시는 분들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중가운데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중가운데 부분이 생기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과 제 생각에는 붙여서 여유가 필요하다. 업주님도 여유가 없고 배달기사도 여유가 없습니다. 닭 한 마리 팔아서 1,000원, 2,000원, 우리 배달하러 가서 1,000원, 2,000원 버는데 도저히 사람이 여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유는 이제 풍요로워져야, 또 긍정적인 면에서 풍요로워져야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가 인상이 좀 중요하다. 물론 또 단가는 배달기사 입장에서 주장하는 거고 업주님 입장에서도 수수료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양면적인 측면이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옛날에 그 배민 일반 배차를 좀 탔었거든요. 네. AI가 아닌 일반 배차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보통 3,500원씩 줬어요. 근거리 3,500원짜리 빼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단거리는 뭐 3,000원에서 3,500원이면 사실 더 이상 뭐 4,000원, 4,500원 막 이렇게 안 줘도 불만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3,000원만 줘도 딱 3,000원 마지노선만 솔직히 유지해줘도 단거리는 뭐 1km에서 2km? 뭐 1km 미만이니까 피크 시간에 단거리니까 한 4개에서 6개 사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거의 보통 뭐 12,000원에서 16,000원 사이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할만한데 2,200원은 좀 솔직히 너무 선을 세게 넘은 것 같아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뭐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기업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 솔직히 배민 쿠팡한테 좀 감사한 마음도 있거든요. 나 같은 백수 배민 쿠팡 때문에 벌어먹고 사니까 감사한 마음도 있기는 한데 근데 너무 점점 선을 세게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안티 배민 쿠팡이 돼버렸지만은 적당히 딱 3,000원만 유지해줬으면 좋겠어요. 장거리는 뭐 8,000원 뭐 그다음에 뭐 한 7km 정도 거리는 한 10,000원 정도는 저는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7km도 뭐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간에 타면. 네. 그러니까 타고 싶어도 타기가 싫어요. 야간 할증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피크 시간 지나면은 다 그냥 비피크 시간이라 타면은 다 뭐 6,000달이 5,000달이 이래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꼴이 안 빠지잖아요. 네. 예, 그 시간에도 단가를 잘 주면 꼴이 잘 빠지는데 결국은 소비자한테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음식 시켜놓고 세워라 내워라 업주도 피해 손님도 피해 기사는 돈 못 벌어. 단가만 적당히만 많이도 안 바래요. 그냥 딱 적당히만 줘도 5km 거리 7,000원 8,000원 7km 거리 한 10,000원 정도 단거리 딱 3,000원 딱 요 정도만 지켜줘도 더 이상 바랄 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단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당연히 사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이니까 너네가 버는 돈을 다 달라 이게 아니고 지금요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배달의 민족이 독일로 가져간 돈이 7,000억이라고 합니다. 배달 중개 플랫폼인데 순이익이 7,000억이라고 어디 댓글인가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그 이익률이 20%인가?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래요. 얘네들이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기업인데 너네들이 못 버는 상태에서 달라는 게 아니고 잘 버니까 배달 서비스의 퀄리티를 위해서라도 챙겨줘라.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1,000원, 2,000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를 제가 좀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막무가내로 돈 내놔가 아니고 너네들 그렇게 잘 버니까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대우를 좀 해줘라. 너네만 잘 벌어가지 말고. 중개만 하는데 7,0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린다는 점을 한번 얹고 싶습니다. 회사가 힘들면은 우리도 뭐 노동자도 당연히 회사가 힘들대 뭐 나만 많이 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회사가 힘들면 이제 노동자도 당연히 그 고통을 분담하는 게 맞지만은 근데 배민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전혀 힘들 게 없잖아요. 지금 영업이익이 엄청나다고 뉴스에서 작년에 7,000억 배민은 이익률도 엄청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더도 못 벌고 자영업자도 못 버는데 배민 쿠팡만 엄청나게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저렇게 많이 버니까 일부분은 약간만 조금만 이렇게 봐달라 이거잖아요. 못 벌면은 우리도 뭐 2,200원짜리 타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얘네는 그냥 엄청나게 너무 잘 벌어 가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삼각 구조잖아요. 한쪽은 이제 자영업, 한쪽은 라이더, 한쪽은 플랫폼. 근데 이게 서로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한쪽이 그냥 완전히 그냥 몰빵으로 확 쏠려버리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둘은 그냥 거의 요만하고 한쪽은 이따만하고 이러니까 이 경제 지금 침체도 저는 약간 이거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외식 물가 상승의 주범이다라는 그쵸. 말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덜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음식도 빨리 안 오니까 짜증나서 덜 시키게 되고 이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손해인데 얼마나 단기간에 빼먹으려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지금 가르는 짓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뭐 뭔가 꽁꽁이 수가 있나 단기간에 빼먹고 튀려고 하는지 막 이런 좀 합리적인 의심?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지나치게 너무 회사 이익에 극대화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배달 엄청 많이 시키는데 조금만 욕심 덜 부리면은 뭐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꿀 빨 수 있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뭐 자영업자들 다 폐업하면 자기들도 돈 못 벌 거 아니에요. 조금 욕심을 버리면은 이게 서로 같이 아름답게 서로 상생하면서 농론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왜 농론을 포기하고 그냥 단타로 빨리 치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운영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배달로도 아니고 업주도 아니니까 생각을 좀 해보면 기존에 그런 분들이 많이 없지만 배달하시는 분들 관련돼서 안 좋은 얘기들도 많잖아요. 당연히 신호위반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음식 배달할 때 빼먹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는 좀 뇌리에 오래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도 일반 시민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달 금액이 낮춰지는 부분에 일조하지 않았나. 네, 그런 부분도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100%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많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신호위반은 정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라이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상 깜빡이 문제도 있고 밤에 보면은 비상 깜빡이 계속 켜고 다니면은 뒤에서 이제 보는 차들은 혼란스럽잖아요.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계속 직진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저는 좀 라이더분들이 고쳤으면 좋겠어요. 비상 깜빡이 저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 한 10명 보면은 6, 7명이 다 비상 깜빡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비상 깜빡이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라이더분들. 오토바이끼리는 서로 이렇게 겹치거든요. 또 한 차선에도 같이 두 대가 나란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름 되면은 또 문신 다리에 허벅지에 문신이 있으신 분들 이런 거 보면 인식이 또 조금 약간 아무래도 낮게 깔리죠. 우리들이 여자분들 문신 많이 하면은 안 좋게 생각하듯이 똑같은 이치 아닌가 싶네요. 사실 딸배가 뭐 문제는 아닌데 그 일부 되게 소수인데 그 소수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한 명이 배달을 하는데 하루 종일 배달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을 보고 전체적이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다니는 동선이 넓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10명만 타고 다녀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좀 굉장히 안 좋지 않나. 그래서 맨날 딸배라고 비하하고 딸배 당해도 싸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인식이 좀 굳혀지게 하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본인 스스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 뭐 이런 거를 좀 가지고 본인 스스로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꾀지지하고 그러고 다니면 안 좋잖아요. 본인 스스로 그런 건 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나 이미지는 절반은 업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배달업을 시작한 지 4년, 5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과거부터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배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절반은 먹고 들어가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배달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다 보니까 또 그런 모습들이 이미지가 더불어져서 뇌리에 깊이 박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요즘에는 배달 라이더의 연령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분들도 배달 안 할 때는 운전을 하실 텐데 사실 같은 사람이 오토바이 운전하는 것과 차량 운전하는 거거든요. 물론 라이더 입장에서 봐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운전 저렇게 하냐 가서 이제 욕제거리라도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이 배달이라는 특성과 이미지가 합쳐져가지고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업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딸배라고 하면서 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하듯이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사실 그런 이미지를 벗기에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배달 유튜브를 하면서 댓글 달리는 상태만 봐도 기본적으로 곱게 보는 시선이 잘 없어가지고 그거는 어느 정도 이 선대 업보다. 선대 업보고 어쩔 수 없다. 같은 라이더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옹호하는 게 아니고 진짜 가가지고 머플러 뜯어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고 차량등 때문에 눈이 뽑힐 것 같은 경우도 있어요. 맞은편에서 보면 그런 경우에는 정말 저도 싫은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달을 하고 있고 막말로 그 사람이 본업인지 부업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 퇴근하면 다음날 삼성전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결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무리 인사 해주시면 됩니다. 주로 배달 채널이니까 배달기사 입장에서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배달기사님보다 지금 자영업자님이 말도 안 되게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상생이라고 생각하고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업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 헤아려 주시고 너무 누카렴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안타깝고 자영업자분들이 좀 살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항상 갖고 있어가지고 마지막 인사는 자영업자분들 힘내라고 응원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왕배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라이더 단가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콜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조금 주든 뭐 많이 주든 어쨌거나 콜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콜이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좀 살아나야 잘 돼야 우리도 이제 콜이 많아져서 선택의 여지도 있고 똥콜이어도 가리게 되고 할 여지가 있는데 콜 자체가 없으면 똥콜도 다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 쥐어짜는 게 너무 심해서 심리적인 압박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을 배민쿠팡에서 욕심부려서 뺏어먹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어느 식당 갈비찜 집이었나? 거기 식당 사장님이 그랬어요. 9.8 괜찮다. 쿨하게 9.8 정도는 줄 수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가게 클릭. 그 다음에 쿠폰. 그 두 개 때문에 남는 게 없대요. 쿠폰 뿌리고 쿠폰을 안 뿌리면 또 주문이 안 들어온대요. 그리고 또 우리 가게 클릭하면 또 건당 수수료 계속 빠지잖아요. 안 시켜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뭐 남는 게 없대요. 팔아봤자. 그래서 이런 거 좀 어떻게 고쳤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도 돈을 벌어야 또 다른 데서 시켜 먹고 직원들도 더 고용을 할 수가 있고 남는 게 없으니까 직원을 어떻게 써요? 점점 더 고용도 줄어들고 손님들도 많이 안 시키게 돼. 라이더들도 마찬가지로 일 끝나고 또 배달시킬 수 있는데 안 시켜 먹게 돼.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결국은 내수 침체의 악순환이라서 너무 한쪽이 지나치게 많이 먹으려고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파이가 줄어들죠. 그러면은 다 못 시켜 먹고 못 먹고 그렇게 되니까 배민쿠팡에서 약간만 욕심을 덜 부렸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